만복신당 채운신녀입니다. 지혜를 품고 한평생을 굳건하게 살아오신 1957년 정유년 붉은 닭띠 보살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보살님들의 인생 달력에 그저 평범한 한 해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리신 삶의 지혜와 통찰력이 하늘의 거대한 운과 만나 폭발적인 불을 이루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거대하고 찬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의 모든 운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대장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불길 속에 들어간 평범한 무쇠 덩어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모든 불순물은 녹아 없어지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거쳐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예리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026년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께 그런 해입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도전들이 보살님의 삶을 건드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보살님의 인생을 녹슬게 하는 시련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몇 배로 불려주는 위대한 단련의 과정이 될 거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께 감히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오신 그 깊고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모두 갖추신 바로 지금 2026년을 생애 가장 빛나는 황금기로 맞이할 준비 다 되셨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답하셨을 겁니다. 그 대답에 확신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과 하늘이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전략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부의 세계로 저와 함께 힘차게 뛰어들어 보시죠. 첫 번째 장입니다. 2026년의 운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이 해가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불의 기운이 하늘에도 땅에도 가득한 그런 해입니다. 이 뜨거운 불의 에너지가 1957년 정유생, 즉 쇠의 기운을 타고나신 우리 보살님들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엄청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든 전략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2026년 운회의 핵심이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26년은 하늘과 땅이 온통 활활 타오르는 강력한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보살님께서 태어나신 1957년 정유년은 예리하고 단단한 쇠의 기운, 반짝이는 보석의 기운을 품고 계십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화극금이라고 불러요. 글자 그대로 보면 불이 쇠를 이긴다는 뜻이라 언뜻 들으면 그럼 쇠의 기운을 가진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건 파괴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용광로에 그 뜨거운 불이 단단한 쇠를 녹여서 쓸모없는 찌꺼기는 태워버리고 순수한 쇳물로 최고의 작품을 빚어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즉, 2026년의 강력한 불의 에너지는 보살님의 69년 인생 경험이라는 귀한 원석을 녹여서 부와 명예라는 찬란한 걸작으로 재탄생시키는 정말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운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느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6년에 우리 보살님의 재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평소보다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월급이 두세 배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흐름, 투자의 규모, 사업의 확장 속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의 판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역동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굴러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또 준비하시는 만큼 돈의 그릇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기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세 배의 엄청난 기회는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은 잠시 접어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 보살님을 위해 2026년에 활짝 열릴 4개의 거대한 부의 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불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길은 크게 4갈래로 열립니다. 첫째,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저거 했어야 했는데 하고 망설였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둘째,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날개를 활짝 펼 때가 온 거죠. 셋째, 본업 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또 다른 수입원이 생겨나서 통장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모든 걸 짊어지기보다 좋은 파트너와 손을 잡고 협력할 때 그 힘이 2배, 3배가 되는 해입니다. 이 4가지 길을 모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나는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 지금부터 깊이 고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앞에 열리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 장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그러니까 어림짐작이나 감이 아니라 운의 원리에 기반한 거장의 도구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먼저 투자의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내 전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2026년은 안정을 추구하면서 곳간에 쌀을 쌓아두는 해가 아닙니다. 기회를 향해 과감하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해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 40%는 부동산에, 또 다른 40%는 주식에 배분해서 양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이나 다른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예비 자금, 비상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년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2개의 큰 바퀴로 부의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려야 하는 해입니다. 자, 그럼 그 2개의 바퀴를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의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메모해 두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만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서울 오피스는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눈여겨보세요. 물류센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장기적인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2026년에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가 좋고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수도권 중심의 투자 전략이 더욱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역시 대출 규제와 투자 수요 차단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 변화에 순응하여 자산을 줄이고
흐름에 맞춰 갈아타거나 재배치하는 세알 전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명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성장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를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양력 3월, 6월, 9월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2026년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주도주는 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품고 있는 반도체와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며 에너지 산업 역시 지속적인 수요와 기술 발전으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흙을 살리는 화생토의 원리에 따라 흙의 기운을 가진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보일 테니 차선책으로 눈여겨보십시오.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할 시기는 언제냐? 바로 불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는 음력 4월과 7월입니다. 이 두 달이 2026년 주식 투자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요. 달력에 아주 크게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 규제 강화,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저금리 기조 유지가 주식 시장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살님의 투자 성향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되 성장성이 확실한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의 기회는 투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의 그 빛나는 경륜 자체가 돈이 되는 시기거든요. 네 번째 장에서는 보살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 기회와 또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줄 짜릿한 뜻밖의 횡재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죠. 혹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새로 시작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3단계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2026년에 기운과 궁합이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열기를 만들어내는 식당이나 서비스업 또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교육 분야가 가장 유망합니다. 특히 보살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면 과감하게 3개에서 5개까지 지점을 확장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귀인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1961년 소띠, 1972년 쥐띠, 1973년 소띠생과의 파트너십은 보살님의 뜨거운 불기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귀한 인연으로 함께 하십시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미소를 지으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은 보살님께서 노력한 만큼 얻는 정직한 보상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행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재수가 여러 차례 따르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지금 한두 번이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 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마치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너스 스테이지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재미삼아 또 좋은 기운을 끌어당긴다는 의미에서 소액으로 복권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분석해 보니까 특히 이 6개의 숫자가 2026년의 행운 에너지와 아주 강하게 공명한다고 해요. 바로 3, 7, 12, 21, 30, 39입니다. 이 숫자들을 잘 조합해서
행운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모든 걸 걸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작은 시도가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행운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운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있었죠. 2026년에는 이 세 가지 징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길을 걷다가 유독 붉은 장미나 맨드라미 같은 붉은 꽃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나 아침에 창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맑고 청아하게 느껴지거나 나도 모르게 불꽃이나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바로 거대한 행운이 문 앞까지 와서 보살님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행동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보살님, 불이라는 게 참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따뜻함과 풍요를 주지만 자칫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졌잖아요. 5번째 장에서는 이처럼 뜨거운 2026년의 운세를 안전하게 지키고 힘들게 얻은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현명한 위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겁을 들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황금 들판의 수확물을 잘 지키는 농부의 지혜와도 같은 것이죠. 1년 내내 가속 페달만 밟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엑셀을 밟을 때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숨을 골라야 할 때도 반드시 있죠. 이 두 시점을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먼저 음력 7월입니다. 이때는 상반기 투자의 결실이 탐스럽게 맺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이나 자산의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내 통장에 딱 찍어두는 확정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대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음력 12월에는 절대적으로 몸을 사리고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이때 성급하게 투자하는 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요. 이 시기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 1000배도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대장간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고의 명검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기 위한 3가지 지혜입니다. 첫째, 남의 돈, 즉 무리한 빚이나 대출을 끌어와서 내 쇠를 달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모든 방향이 기회를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불의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물의 방향, 즉 북쪽과 북서쪽에서 오는 사업 제안이나 투자 기회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내심입니다. 뜨겁게 달군 쇠를 명검으로 완성하려면 반드시 차가운 물에 담가식히는 담금질 과정이 필요하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쇠에 금이 가고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차분한 인내심이야말로 성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바다를 항해하실 우리 보살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보고자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한들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땅을 적시는 빗물일 뿐이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전략과 지혜는 하늘이 내려주는 그 거대한 기회를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하고 공부하고 마음을 다지는 분만이 2026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아무리 강렬하다 한들 사실 진짜 불꽃은 바로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난 69년의 세월 동안 겪어오신 그 수많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응축된 보살님의 지혜야말로 세상 어떤 불보다 뜨겁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2026년에 오는 단지 보살님 내면에 잠재된 그 위대한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보살님의 인생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걸작을 만들 가장 위대한 도구인 셈입니다. 2026년은 69세에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 보살님의 두 번째 청춘이자 가장 위대한 황금기의 서막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단단한 무쇠 그리고 거장 대장장이의 지혜까지 모두 갖추셨습니다. 이제 보살님께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 위대한 힘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거대한 부를 안겨줄 부동산입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입니까? 아니면 평생의 명예가 될 위대한 사업입니까? 그 찬란한 선택과 영광스러운 결과는 이제 오롯이 보살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